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예언인 정청래입니다. 사실은 참 예언인이라고 지난번에 하시길래 저는 속으로 조금 오버하신다. 네. 참 예언인까지는 조금 자화자찬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오버했죠. 세상에 맞추셨어요. 네. 반기문 정 총장의 낙마를 정확하게.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예언하셨던 거예요? 수치적으로 보면 15% 지지율 이하로 추락을 하면 저는 중도 포기할 거라고 봤죠. 왜냐하면 반기문 전 총장에게는 넥스트가 없는 거죠. 다음이 왜냐하면 나이가 워낙 고령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면 어렵거든요. 현실 정치의 어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아마추어처럼 내가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정당이 필요하다. 이거는요 너무나 천박한 인식이거든요. 저는 반기문 총장이 지지율이 귀국 전에 1위를 할 때부터 이분은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검증의 칼날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3만 달러 수설이 처음 불거졌을 때 박연차 리스트 시사저널 그때 언론중재위까지만 제소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그건 바로 즉각 형사고발해야 되거든요. 형사고발을 하면 이제 수사를 바로 들어가는 거지만 언론중재위로 간다는 거는 반론 보도하고 뭐 정정 보도하고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겨레신문 일면에 그걸 보도하면서 우리 한겨레를 고소해달라 제발. 그렇게까지 나왔는데도 한겨레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일면에서. 그런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귀국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죠. 더. 왜요? 정치 교체를 말하더라고요. 그것은 시대 정신을 못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어떠한 담론이 끼어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치 교체를 얘기하자는 거 하는 걸 보면서도 그랬고 내가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그런 얘기했죠. 이거는 총선과 대선 같은 이런 전쟁 같은 선거에서 네 편 내 편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제가 그때 얘기했죠. 유랑극단처럼 전국을 떠돌다가 스스로 중도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유랑극단처럼 떠돌았죠. 떠돌았어요. 저는 특이했던 게 그날 아침, 그러니까 3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그 불출마 포기문 같은 거를 마치 사표처럼 가슴에 품고 품은 채 새누리당도 가고 임명진 위원장도 만나고 바른정당도 가고 다 했다는 거예요. 가서 인사하고 도와주십시오. 다 하고 나서는 3시 반에 가슴속에 있는 사표를 꺼냈다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는 거죠. 분위기 봐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디서 안 되겠구나라는 걸 그럼 결정적으로 느꼈을까요, 그날? 이분이 구상했던 것이 본인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빅텐트 이런 가능성을 타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받아주는 사람들 중심으로 악수하면서 사진 찍으러 좀 다닐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거죠. 그리고 본인의 빅텐트를 하려면 이렇게 볼대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30m에서 13m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율이 뭐 25, 30을 계속 갔으면은 다른 빅텐트를 원하는 분들은 반기문 빅텐트 하나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들어갈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지율의 마법이군요, 지지율.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다. 그렇다면 반기문을 지지하던 그 표. 그 표는 어디로 갈까? 이제 이게 그 관건 아니겠어요? 황교안 총리,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겠죠. 일단 황교안 총리, 황교안 권한대행. 반 총장이 그만두는 날 여론조사를 돌리자마자 2위 내지는 3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실제로 덕을 보고 있는데 근데 본인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NC, ND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황교안 총리가 염치와 양심이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면 난 안 나간다라고 천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이 탄핵 국면, 국가 불행 사태에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못 박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겠다 한 건 아니에요. 한 건 아닌데 안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안 하는 것만 봐도 정치인이 보시기엔 이거 나가겠다는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결국 지지율이거든요. 반기문 총장의 15%와 황교안 총리의 15%는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반기문 총리는 넥스트가 없지만 황교안 총리는 넥스트를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보수의 대장으로 이번에 등장할 수 있는 저류의 찬스거든요.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고 그래서 보수의 재기를 본인의 재기와 함께 노릴 수 있는 거죠.
야, 요거 참 재밌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의 15%는 무너지는 15%라면 그렇습니다. 15% 보고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우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지만 네. 황교안의 15%는 15%만 나와도 차기를 바라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본능 중에서 가장 강한 본능이 예. 권력욕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죠. 15%는 황교안 총리를 들썩들썩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예. 지금 무슨 대민 접촉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무슨 대권주자 악수하듯이 예. 얼굴 표정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0에서부터 100%라고 쭉 봤을 때 예. 황교안 총리 마음이 그럼 몇 %까지 왔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본인이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예. 본인 마음속에는 흉중에 무언가를 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으로서는 행운일 수 있어도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그렇죠. 권한대행으로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태도이고 행보입니다. 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랬어요. 황 총리 진짜 나올 생각 있으면 뭐 법적으로는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권한대행 그 자리 내려놓고 당당히 나와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면 예. 그다음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또 해야 되는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잖아요. 겸겸이 몇 개가 붙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명찰을 몇 개 다는 겁니까 네. 도대체. 이게 얼마나 우스운 나라 꼴이냐 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황교안 총리 뭐 나가고 싶으면 어쩔 수 없으면 나가야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은 출마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보수에 대한 여망이 있는 분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황교안 총리를 모이는 건 사실인데 예.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이런 것을 오판해서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자 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뭐 그런 겸겸겸 예. 권한대행을 하게 되잖아요. 겸겸겸이 되죠. 자 그 순간 그 지지율은 또 폭락할 것이다. 왜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두 번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직 서열상. 국무총리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 가지 않습니다 또. 박근혜 프레임으로부터 황교안 총리가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네. 보세요. 매달 한 번 찾아오는 남자 월간 정청래의 정청래 전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네.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안희정 지사는 지금 대연정을 얘기했습니다. 대연정. 예, 이것은 시대정신. 그 대연정은 어떻게 하자는 대연정이에요? 뭐 새누리당, 바른정당 같은 연립정부를 세우자는 거 아니겠어요. 연정이라는 게 연립정부잖아요. 예. 이것은 시대정신이 아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정권교체에 있다. 시대정신이 없으면 민심을 얻을 수 없고 민심을 얻지 못한 자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지지율 상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대선은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뽀연, 연기, 포연이 난무하는 자리인데 예. 깃발이 있어야 그 깃발을 보고 지지자들이 찾아가죠. 근데 이거는 깃발이 아니거든요. 대연정은. 대연정이라는 카드를 지금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대연정이라는 카드를 빡 꺼냈는데 네. 그건 이제 보수표를 노리고 꺼낸 거거든요. 확장성을 노리고. 그렇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보시기에는 그건 패착일 수 있다? 마치 박원순 시장이 예. 문재인 청산을 위해서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청사가 반문을 외치다면서 사실 확장성을 좀 노렸던 건데. 노렸는데 문재인 청산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호남에서 지지가 올라간다. 예. 이런 달콤한 유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패착을 했던 것 마찬가지로 특히 안 지사 같은 경우는 경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연정을 지지하는 사람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권 교체, 적폐청산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선거인단으로 대거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경선에서 일단 분리합니다. 그래서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본선을 준비하겠습니까? 대연정을 꺼내더라도 사실 경선을 통과한 후에 본선에서 꺼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당내 경선을 앞둔 상태에서의 대연정 카드는 옳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본고 사용이지 예비고사용이 아니거든요. 본고사용인데 너무 일찍 꺼냈어요. 근데 예비고사에서 상당히 실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착이고 안희정 지사 캠프에서 뭔가 지금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연정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 대연정이란 카드를 자신 있게 꺼내게 된 것도 결국 상승세. 네. 지금 이 지지율이 받쳐주니까 꺼낸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상승세는 어떻게 보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선은 특히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보수표가 일시적으로 올 수 있어도 나의 고정 지지층은 아니다. 마치 대추나무 위를 스쳐 지나가듯 한 구름과 같은 표거든요. 대추나무 위를 스쳐 지나가는 구름 같은 표가 지금 안희정 지사한테 머물고 있다? 보수표가 온 것이 그렇습니다. 그 보수표가 안희정 지사한테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고 머물러 보세요?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1번을 찍을 것인가 2번을 찍을 것인가 투표일이 가까울수록 그걸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야당다운 야당, 여당다운 여당을 얘기하는 것은 여당이 야당처럼 행동해서 야당표가 오지 않습니다. 또 야당이 여당처럼 화장 고치고 잘 보인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번에는 야당이 지금까지 야당답게 했지. 그러니까 우리 중도층이 이번에 야당에 한번 밀어줘야지. 이렇게 해서 표가 확장되는 것이지. 야당이 여당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여당표가 오지 않거든요. 중도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그 중도표의 판단 기준은 여당이 여당다웠을 때 한 번 해봐 이렇게 책임을 맡기는 거고 야당이 야당다웠을 때 잘했지 야당으로서 그러니까 이번에 여당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표가 확장이 됩니다. 실제로 덕을 보고 있는데. 근데 본인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NC, ND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황교안 총리가 염치와 양심이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면 난 안 나간다라고 천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이 탄핵 국면 국가 불행 사태에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못 박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겠다 한 건 아니에요. 한 건 아닌데 안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안 하는 것만 봐도 정치인이 보시기엔 이거 나가겠다는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결국 지지율이거든요. 반기문 총장의 15%와 황교안 총리의 15%는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반기문 총리는 넥스트가 없지만 황교안 총리는 넥스트를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설령 안 되거든요. 근데 정치 교체를 얘기하자는 거 하는 걸 보면서도 그랬고 내가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그런 얘기했죠. 이거는 총선과 대선 같은 이런 전쟁 같은 선거에서 네 편 내 편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제가 그때 얘기했죠. 유랑극단처럼 전국을 떠돌다가 스스로 중도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유랑극단처럼 떠돌았죠. 떠돌았어요. 저는 특이했던 게 그날 아침, 그러니까 3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날 아침에 그 불출마 포기문 같은 거를 마치 사표처럼 가슴에 품고 품은 채 새누리당도 가고 임명진 위원장도 만나고 바른정당도 가고 다 했다는 거예요. 가서 인사하고 도와주십시오. 다 하고 나서는 3시 반에 가슴속에 있는 사표를 꺼냈다는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는 거죠. 분위기 봐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디서 안 되겠구나라는 걸 그럼 결정적으로 느꼈을까요, 그날? 이분이 구상했던 것이 본인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예언인 정청래입니다. 사실은 참 예언인이라고 지난번에 하시길래 저는 속으로 조금 오버하신다. 참 예언인까지는 조금 자화자찬 아닌가를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오버했죠. 세상에. 맞추셨어요. 반기문 정 총장의 낙마를 정확하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예언하셨던 거예요? 수치적으로 보면 15% 지지율 이하로 추락을 하면 저는 중도 포기할 거라고 봤죠. 왜냐하면 반기문 전 총장에게는 넥스트가 없는 거죠. 다음이. 왜냐하면 나이가 워낙 고령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면 어렵거든요. 현실 정치의 어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아마추어처럼 내가 하다 보니까 돈이 없다. 정당이 필요하다. 이거는요 너무나 천박한 인식이거든요. 저는 반기문 총장이 지지율이 귀국 전에 1위를 할 때부터 이분은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검증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3만 달러 수설이 처음 불거졌을 때 박연차 리스트 시사저널 그때 언론 중재위 까지만 제소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그건 바로 즉각 형사고발해야 되거든요. 형사고발을 하면 이제 수사를 바로 들어가는 거지만 언론중재위로 간다는 거는 반론 보도하고 뭐 정정 보도하고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겨레신문 일면에 그걸 보도하면서 우리 한겨레를 고소해달라 제발. 그렇게까지 나왔는데도 한겨레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일면에서. 그런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귀국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죠. 더. 왜요? 정치 교체를 말하더라고요.
예, 예. 그것은 시대 정신을 못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권 교체 이 이외에 다른 어떠한 담론이 끼어들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빅텐트 이런 가능성을 타진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언론에서 받아주는 사람들 중심으로 악수하면서 사진 찍으러 좀 다닐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거죠. 아하. 그리고 본인의 빅텐트를 하려면 이렇게 볼대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30m에서 예. 13m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율이 뭐 25, 30을 계속 갔으면은 예. 다른 빅텐트를 원하는 분들은 반기문 빅텐트 하나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들어갈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지율의 마법이군요. 지지율.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다 그렇다면 반기문을 지지하던 그 표. 네. 그 표는 어디로 갈까? 이제 이게 그 관건 아니겠어요? 황교안 총리,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네.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겠죠. 일단 황교안 총리, 황교안 네. 권한대행. 반 총장이 그만두는 날 여론조사를 돌리자마자 2위 내지는 3위로 급부상했습니다.